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선영의 절규가 어린이집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맨발로 도망치던 원장은 카메라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연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본심은 아니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98년 대구 시내 한적한 주택가.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해바라기 어린이집 앞에 서서 선영은 3살배기 딸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얻은 늦둥이 딸이라 더욱 소중한 지우였죠. 우리 지우, 엄마 회사 갔다가 저녁에 데리러 올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지우는 큰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말을 또렷하게 못하는 나이지만 엄마의 말은 다 알아듣는 듯했죠. 원장 김미숙은 화사한 미소로 지우를 맞이했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항상 밝은 표정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죠. 선영 씨, 출근하세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우리 지우 잘 돌볼게요. 오늘은 유기농 야채로 만든 특별식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선영은 안심하며 웃었어요. 맞벌이 부부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 급식만큼은 신경 쓰던 터라 김미숙 원장의 말에 마음이 놓였죠. 그럼 부탁드려요. 요즘 지우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걱정이었는데. 애들 잘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어린이집은 특히 급식에 신경 쓴답니다. 선영은 출근길 스마트폰으로 해바라기 어린이집 학부모 카페를 살폈어요. 매일 아침 원장이 올리는 급식 메뉴와 사진들이 있었죠. 오늘은 유기농 채소 영양밥과 들깨탕, 계절과일이 메뉴였어요. 사진 속 음식들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댓글에는 학부모들의 칭찬이 가득했죠. 퇴근 후 지우를 데리러 갔을 때 선영은 해맑게 웃는 딸의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어요. 우리 지우, 오늘 어땠어? 재밌게 놀았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긋 웃었어요. 담임 선생님 박소희가 다가왔죠. 지우가 오늘 밥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도 잘 놀았어요. 특히 급식 시간에는 맛있다고 2그릇이나 비웠답니다. 선영은 뿌듯했어요. 우리 지우 밥 잘 먹는다니까 기분 좋더라. 집에서는 자주 안 먹으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 정태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선영은 지우의 하루 일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2그릇이나 먹었대요. 역시 집이랑 분위기가 다른가 봐. 정태호는 피곤한 얼굴로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딸 잘 먹었네. 어린이집은 괜찮아? 응, 원장 선생님이 특별히 급식에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 매일 사진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지우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고 선영과 정태호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죠. 때로는 지우가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지만 그건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이면 세 식구는 근처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즐겼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간식을 싸들고 나가 봄날의 햇살을 만끽했죠. 그때만 해도 선영은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지우를 재우고 정태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여보, 요즘 어린이집 급식이 정말 좋은가 봐. 지우가 집에서는 잘 안 먹는데. 정태호가 문득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지우가 요즘 좀 말랐다는 생각 안 들어? 밥을 잘 먹는다면서? 선영은 그제야 지우의 얼굴이 전보다 홀쭉해진 것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죠. 아이들은 다 그렇지 않아? 뛰어다니느라 살이 빠지는 거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선영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었어요. 여름이 찾아왔어요. 선영은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지우의 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화들짝 놀라 집안을 뒤지다 부엌에서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밥통에 손을 넣고 있었죠. 지우야, 뭐 하는 거야? 아침 먹을 시간에. 지우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배고파? 많이 배고파? 선영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저녁도 잘 먹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출근 시간이 촉박해
급하게 아침을 차려주고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어요. 박 선생님, 우리 지우가 아침부터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저녁을 잘 먹었는데. 박소혜 선생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성장기라서 그럴 거예요. 그날 퇴근 후 지우를 데리러 가자 원장 김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늘도 우리 지우가 급식을 참 잘 먹었어요. 선영 씨,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계속 배고프다고 보챘어요. 엄마, 배고파. 죽이 이상했어. 죽? 오늘 급식 메뉴는 죽이 아니었는데?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학부모 카페를 확인했어요. 오늘의 메뉴는 잡곡밥과 쇠고기 미역국, 계절 나물 볶음이었죠. 사진도 올라와 있었고요. 지우야, 오늘 미역국 먹었지? 맛있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죽. 흙맛 나는 죽. 선영은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해 지우에게 간식을 주자 아이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요. 그날 밤 지우는 자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배고파. 엄마 배고파. 선영은 걱정되는 마음에 지우를 안고 부엌으로 갔어요. 라면을 끓여주자 지우는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죠. 그제야 잠이 든 지우를 보며 선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음 날 어린이집 앞에서 다른 엄마 정미경을 만났어요. 정미경의 아들 민준이는 지우와 같은 반이었죠. 선영 씨, 혹시 지우도 요즘 밤에 배고프다고 많이 먹어요? 선영은 놀랐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민준이도 그래요. 집에 오면 냉장고를 뒤지고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먹을 걸 찾아요. 근데 이상하게 살은 빠졌어요. 선영은 정미경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우도 그랬으니까요. 두 사람은 어린이집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혹시 민준이도 어린이집 급식 얘기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미경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칠 전에 민준이가 엄마 나 더 먹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안 줬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이 카페에 올리는 사진은 항상 풍성해 보이잖아요. 선영도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우는 어제 죽 얘기를 했어요. 흙맛 난다고. 근데 메뉴엔 죽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때 다른 엄마 김지연이 다가왔죠. 무슨 이야기 그렇게 진지하게 해요? 정미경이 김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김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이상한 일 있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집에 와서 유치원 밥에서 냄새나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아이 투정인 줄 알았는데 셋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김지연이 입을 열었죠. 제 친구 아이도 이 근처 다른 어린이집 다니는데 거기도 비슷한 소문 있대요. 원장들이 급식비 아끼려고. 그러니까 사진은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실제로는 다른 음식을 준다고. 선영은 믿기 싫었어요. 설마요. 해바라기 어린이집은 평판도 좋고. 정미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 표정 보세요. 전부 안색이 안 좋아요. 민준이 친구 유준이 어머님은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 초기 증상이래요. 김지연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너네 애도 밥 더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대? 선영과 정미경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애는 흙만 난다고. 그게 말이 돼? 선영이 중얼거렸어요. 셋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지우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지우야, 어린이집 밥 어때? 맛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맛없어. 검은 거 있고. 냄새나. 검은 거? 무슨 검은 거? 까매. 의학하는 거. 선영은 지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어휘력으론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았죠. 다음 날 새 엄마는 다시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이건 뭔가 있어요. 정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학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볼까요? 그렇게 소문은 퍼져나갔어요. 주말 동안 어린이집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 시끌시끌했죠. 몇몇 부모들은 의심했고 몇몇은 방어적이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원장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근데 우리 애들 상태가 이상하잖아요. 다들 집에서 폭식하는데 살은 빠지고
월요일 아침 선영은 결심했어요. 점심시간에 휴가를 내고 어린이집에 불시에 방문하기로 했죠. 정미경과 김지연도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날 오전 갑자기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선영 씨, 저 해바라기 어린이집 보조교사 이연주예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점심시간 시내 한 카페. 선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해바라기 어린이집 보조교사 이연주였죠. 28살의 이연주는 학생 시절부터 아이들을 좋아해 보육교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선영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죠. 무슨 일인지 솔직히 불안해요. 선영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연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무슨 말씀이신지. 사진은 보여주기용이에요. 실제 밥이랑 다릅니다. 이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님이 카페에 올리는 사진은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차린 음식이에요. 그걸 매일 다른 날짜로 올리는 거예요. 선영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들은 뭘 먹는 거예요? 대부분 묵은 쌀로 끓인 죽이에요. 가끔 상한 재료도 섞여 있고. 이연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게 진짜 급식이에요. 선영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누런죽 같은 것이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있었고 옆에는 시든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죠. 도저히 학부모 카페에 올라온 화려한 급식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지우가 먹던?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진짜 곰팡이도 있었어요. 검은 반점들. 아이들이 까매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저도 잘못했어요. 이연주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입사한 지 2달 됐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급식 예산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구매하는 식재료는 턱없이 적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났고. 선영은 숨을 고르려 노력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셨어요?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직장을 잃을까봐 말 못하는 거죠. 저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연주는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부엌 냉장고 안에 부패한 야채들, 곰팡이가 핀 빵, 유통기한이 몇 개월씩 지난 우유팩들.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런 짓을. 아이들인데. 선영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급식비를 횡령하는 거예요. 한 아이당 한 달에 10만 원씩 급식비를 받잖아요. 우리 원 아이들이 60명이니까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와요. 하지만 실제로 식재료에 쓰이는 건 100만 원도 안 돼요. 선영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원장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요. 몇 년 전부터 계속됐다고 해요. 저보다 오래된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미경이었죠. 선영 씨, 큰일 났어요. 유준이가 병원에 실려갔대요. 어제부터 계속 구토하고.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 가요. 당장? 이연주는 놀란 눈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둘 순 없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증인이 되어야죠. 선영, 정미경, 김지연 그리고 이연주는 해바라기 어린이집 앞에 모였어요. 4명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일단 냉정하게 접근해요. 선영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소라는 피해야 해요. 어린이집에 들어서자 원장 김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 학부모님들 웬일이세요? 오늘 뭐 특별한 날인가요? 선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급식에 관해서요.
김미숙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급식요? 물론이죠. 우리 해바라기는 항상 투명하게. 원장님, 선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현주가 찍은 실제 급식 사진이었죠. 김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게 무슨, 더 있어요. 정미경이 나섰어요. 냉장고 사진, 부패한 식재료들. 원장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음식을 먹인 겁니까? 김미숙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몇 교사들과 아이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제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김미숙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이현주 씨,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아이들 건강보다 중요한가요? 이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미숙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잠깐만 그러려고 했는데 애들은 다 잘 먹었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유준이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양실조와 식중독 증상이래요. 김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저희 탓이 아닐 거예요. 다른 곳에서 뭘 잘못 먹었을. 그만하세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문을 열자 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뭘 먹은 거예요? 급식비는 어디로 갔어요? 김미숙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학부모님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아이들 잘 먹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도 했고요. 하지만 이미 엄마들 사이에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의 집으로 학부모들이 모였어요. 정미경, 김지연을 비롯해 10여 명의 엄마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죠. 어제 유준이 엄마가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았대요. 정미경이 말했어요. 확실한 식중독이래요. 검사 결과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대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선영은 식탁 위에 종이 뭉치를 올려놓았죠. 여러분, 이현주 선생님이 제공한 증거들이에요. 지난 1년간 찍은 실제 급식 사진, 원장이 조작한 영수증 사본, 그리고 냉장고 속 부패한 식재료들. 학부모들은 사진을 돌려보며 경악했어요. 한 엄마는 눈물을 훔쳤고 다른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쳤죠. 이럴 수가. 우리 애들이 이런 걸 먹었다니. 김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현주 선생님에게 또 연락이 왔는데 생일 파티도 전부 가짜였대요. 뭐라고요? 모두가 동시에 물었어요. 애들 생일 때 해주는 뽀로로 주스와 떡. 그거 돌려 쓰는 소품이었대요. 한 엄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잠깐만요. 지난달에 우리 다은이 생일 때 사진 찍어준 그 뽀로로 컵. 진짜 주스 아니었다고요? 네. 색소 탄 물이었대요. 떡도 4개월 지난 떡을 다시 쪄서 준 거래요. 미쳤나 봐. 다은이 엄마 최수진이 중얼거렸어요. 4개월 된 떡이라니. 애들 식중독 걸릴 수도 있는데. 선영은 심호흡을 했어요. 다들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고발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어린이집이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아이들은 또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고 그래도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정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계속 그런 음식을 먹게 할 순 없어요. 수진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증거를 모아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찰에도요. 이건 분명 사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직 한 명, 박지숙만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죠? 지금 옮길 데도 없고.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내일 원장을 만나서 직접 따져 물어봐요. 그리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해요. 거부하면 그때 신고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2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해바라기 어린이집 앞에 모였어요. 원장 김미숙은 학부모들의 집단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학부모님들,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우리가 더 놀랐어요. 선영이 앞으로 나섰어요.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급식비는 어디로 갔나요? 우리 아이들은 왜 썩은 음식을 먹어야 했나요? 김미숙은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교사들과 아이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는 급하게 학부모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학부모님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김미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들 잘 먹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도 했고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4개월 전 우리 다은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난주 민준이 생일 사진이고요. 똑같은 뽀로로 컵과 떡이네요. 김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아이들 생일도 속이셨어요?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미숙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학부모님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속이셨다고요? 선영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부모들에게 매달 급식비를 받아놓고 그걸 횡령하셨다고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현주가 들어왔어요. 김미숙의 눈이 커졌죠. 당신 여기서 뭐해요? 당장 나가요. 이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원장님이 조작한 영수증이에요. 실제로는 대형마트에서 가장 싼 재료를 사고 비싼 유기농 매장 영수증을 위조한 거예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김미숙은 패닉 상태가 되었죠. 그만.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다들 나가주세요. 당장.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원장님,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지금 당장 급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용한 급식비를 반환하는 것. 둘째, 우리가 경찰과 구청에 신고하는 것.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김미숙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님들, 제발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많아서 어린이집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삼으셨다고요? 김미숙은 머리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개선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말로만은 안 돼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급식 준비 과정을 학부모들이 감시할 거예요.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점검할 거고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해요. 김미숙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학부모들은 주방을 점검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 이상이었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몇 개월씩 지난 식재료들이 가득했고 곰팡이가 핀 빵, 상한 우유, 썩어가는 야채들. 선영은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걸 다 버려야 해요. 선영이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 식재료를 사와야 해요. 김미숙은 주저했어요. 그럼 오늘 급식은 제가 돈 낼게요. 수진이 지갑을 꺼냈어요. 다른 분들도 조금씩 내면 될 거예요. 어서 가서 제대로 된 식재료를 사오세요. 그날 처음으로 아이들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제대로 된 급식을 먹었어요. 선영은 지우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죠. 엄마, 오늘 밥 맛있어.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유준이 엄마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했고 며칠 후 구청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점검을 나왔죠. 구청 공무원 3명이 해바라기 어린이집에 들어섰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선 선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봤죠. 오늘 조사 어떻게 될까요? 옆에 선 정미경이 속삭였어요. 선영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증거는 충분해요. 문제는 원장이 얼마나 발뺌할지. 공무원들은 우선 서류 점검부터 시작했어요. 급식비 집행 내역, 식재료 구매 영수증, 식단표 등을 꼼꼼히 살폈죠. 이어서 주방으로 향했고 선영과 정미경도 따라갔어요. 저희가 학부모 대표입니다. 같이 점검에 참여해도 될까요? 선영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선임 공무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학부모님들도 함께하는 게 좋겠네요.
주방에 들어선 공무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영과 정미경이 며칠 동안 청소하고 정리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많았죠. 이 냉장고는 언제부터 사용하신 겁니까? 공무원이 녹슨 냉장고를 가리켰어요. 김미숙은 초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 15년 됐을까요? 식품위생법상 조리기구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위생 기준에 미달이네요. 다른 공무원은 바닥구석에 쌓인 검은 물질을 발견했어요. 이건 곰팡이군요. 주방 바닥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점검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공무원들은 주방뿐만 아니라 식재료 보관실, 급식일지,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살폈죠. 결과는 처참했어요. 주방에 썩은 식재료, 기한 지난 우유, 1마리 닭으로 만든 20인분 식단이 적발됐습니다. 선임 공무원이 냉정하게 발표했어요. 총 17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김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원장님, 공무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식품위생법 위반만으로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급식비 횡령 혐의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선영은 김미숙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죠.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김미숙이 갑자기 자리를 떴어요.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선영이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어린이집을 뒤져봐도 김미숙은 온데간데 없었죠. 도망친 것 같아요. 선영이 놀라서 외쳤어요. 공무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일찍 하원하게 됐고 학부모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도망을 치다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선임 공무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원장의 계좌를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선영은 지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태호는 뉴스를 보다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죠.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선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정태호는 충격에 빠졌죠. 이럴 수가. 우리 지우가 그런 음식을. 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장 고소해야 해. 이미 진행 중이야. 근데 원장이 도망쳤어. 정태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 글쎄. 선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이 찾고 있어. 이틀 후 경찰이 김미숙의 자택을 급습했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찾은 것은 충격적이었죠. 급식비 유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학부모들에게 전화로 알렸어요. 지난 3년간 약 1억 원 이상의 급식비가 원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선영은 숨을 헐떡였어요. 1억 원이요? 그럼 아이들은 도대체 뭘 먹은 거예요? 형사는 무겁게 말했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실제 지출은 아이당 하루 1,000원 수준이었어요. 그 소식이 퍼지자 학부모들의 분노는 폭발했어요. 지역 뉴스에도 보도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바라기 어린이집 사건이 큰 화제가 됐죠. 일주일 후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죠. 여보세요? 선영 씨. 김미숙의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선영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돈도 일부 돌려드릴게요. 선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원장님,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에 출두하세요. 안 돼요. 감옥에 가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우리 아이들 건강은요? 그건 생각 안 하셨어요? 김미숙은 흐느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건 법원에서 말씀하세요. 선영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김미숙의 행방이 파악됐어요. 그녀는 강원도 시골 친척 집에 숨어 있었죠. 경찰이 체포하러 가자 김미숙은 다시 도망치려 했어요. 뉴스 화면에는 맨발로 도망치는 김미숙의 모습이 포착됐어요.
경찰에 쫓기던 그녀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발각됐고 카메라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웠죠.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 슬픔,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선영은 화면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정태호가 그녀를 안아주었죠. 김미숙은 경찰서로 압송됐어요. 취재진이 그녀에게 물었죠. 원장님,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김미숙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본심은 아니었단 말이야. 나도 아이들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물 연기는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김미숙의 자택은 고급 빌라였고 그녀의 가족은 고급차를 타고 있었죠. 모두가 급식비로 마련한 것들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해바라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김미숙이 전에 운영했던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죠. 선영은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학부모들과 대책을 논의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경이 물었어요. 어린이집은 계속 문을 열어야 하는데. 선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영은 직장 상사 앞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딸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겨서요. 상사는 뉴스를 본 터라 상황을 이해했고 선영의 휴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학부모 전체에게 보내는 비상회의 소집 메시지였죠. 정태호가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어요. 여보, 진짜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해야만 해요. 우리 아이들 제대로 된 밥 한번 먹게 해주자. 그날 저녁 30여 명의 학부모가 해바라기 어린이집 강당에 모였어요. 선영이 앞에 나서서 말했죠.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원장은 떠났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이곳에 다니고 있잖아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구청에서 새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린대요. 그동안 어린이집은 임시 교사들로 운영되는데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선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어린이집 급식을 감시하고 돕는 거죠. 몇몇 학부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요? 하지만 다들 직장이 있는데. 한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요. 하루에 한 명씩만 휴가를 내면 돼요. 30명이 돌아가면 한 달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정미경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동참할게요. 우리 아이들 건강이 걸린 문제니까요. 서서히 더 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곧 모든 학부모가 동의했죠. 그럼 스케줄을 짜요. 선영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각자 가능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가장 먼저 자원해서 어린이집 주방에 들어섰어요. 임시조리사와 함께 메뉴를 확인하고 식재료를 점검했죠. 오늘은 제육볶음과 미역국이에요. 조리사가 말했어요. 재료는 어제 새로 구매했습니다. 선영은 모든 식재료를 꼼꼼히 살폈어요. 유통기한, 신선도, 보관 상태까지. 그녀는 조리 과정도 지켜봤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 선영은 배식대 앞에 서서 아이들의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었어요. 지우가 줄을 서서 다가왔을 때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지우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선생님들 도와주는 날이야. 맛있게 먹어, 지우야. 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선영은 그 미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둘째 날은 정미경이, 셋째 날은 수진이 담당했어요. 매일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어린이집 급식을 감시하고 도왔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아이들의 안색이 좋아졌고 밤에 배고프다고 우는 일도 줄었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급식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었어. 지우가 하원길에 신나게 말했어요. 선영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죠. 엄마가 조금만 더 빨리 눈치챘으면. 선영은 지우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학부모들의 노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남은 급식비로 주방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죠. 녹슨 냉장고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위생적인 조리기구를 구입했어요. 주방 바닥과 벽도 새로 공사했고요. 그 과정에서 뜻밖의 도움도 받았어요. 해바라기 어린이집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자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한 주방기구 회사에서 최신 설비를 기부했고 지역 농장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이연주와 다른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원장의 압박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죠. 선영 씨, 정말 감사해요. 이연주가 어느 날 말했어요. 제가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네요. 선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해야죠. 이연주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선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박소희 선생님을 발견했어요. 소희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소희는 놀라서 눈물을 닦았어요. 아, 선영 씨, 죄송해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는 걸. 박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말 못했어요. 직장을 잃을까봐.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선영은 그녀를 이해했어요.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함께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아이들이 웃으면서 밥을 먹어요. 그게 정말 행복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해바라기 어린이집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2주가 지나자 아이들은 모두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고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 신뢰도 쌓여갔죠. 3번째 주가 시작될 무렵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 원장 후보가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죠. 이영주라는 분이세요. 유아교육 박사의 어린이집 운영 경력 15년이라고 합니다. 선영이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어요. 다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반응이었어요. 과연 새 원장은 어떤 사람일까? 다음 날 이영주가 해바라기 어린이집을 방문했어요. 60 초반의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학부모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영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예요. 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항상 영양사와 함께 식단을 구성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해바라기도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학부모들은 안도했어요. 이영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영주가 계속했어요.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면 어떨까요? 매달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며 급식 과정을 지켜보고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선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이 비상 상황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 제도로 자리 잡는 거였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바라기 어린이집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웃으며 밥을 먹었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됐죠. 박소혜 선생님은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그건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죠. 해바라기 어린이집이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던 어느 날 아침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유준이 아빠 정우진이었어요. 선영 씨, TV 뉴스 보셨어요? 김미숙 원장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선영은 급하게 TV를 켰어요. 뉴스 화면에는 어린이집 급식비 횡령 사건, 전국적 조직망 드러나 라는 자막이 떠 있었죠. 경찰은 해바라기 어린이집 원장 김미숙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여러 어린이집과 연결된 조직적인 비리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울려 퍼졌어요. 선영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태호가 옆에 와서 함께 뉴스를 지켜봤죠. 수사기관은 급식비 횡령, 영수증 조작, 허위 납품 등
원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화면은 경찰이 어딘가를 수색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그곳은 대형 창고였는데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이 가득했죠. 이곳은 김미숙 원장과 연결된 식자재 납품업체의 창고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재포장해 어린이집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이게 얼마나 큰 조직이었길래. 정태호는 분노에 찬 표정이었어요. 정말 악랄하네. 우리 애들 건강 가지고 장난치다니. 다음 장면에서는 제작진이 찾아간 원장 자택이 화면에 나왔어요. 강남의 고급 빌라였죠. 가족들은 유유히 고급차를 타고 있었고요. 김미숙 원장의 자택은 시가 10억 원대로 추정되는 고급 빌라였으며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돈이 저렇게 사용됐다니. 그날 오후 경찰은 학부모들에게 조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어요. 선영을 비롯한 학부모 대표들이 모였죠. 김미숙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어요. 그녀는 착한 급식이라는 이름의 식자재 납품업체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급식비를 횡령했어요. 이 업체는 전국 100여 개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었죠.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형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어린이집은 정상 가격의 식자재 영수증을 받지만 실제로는 훨씬 저렴한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나 불량식품을 공급받았어요. 차액은 원장과 업체가 나눠 가졌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먹은 건? 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악의 경우 유통기한이 몇 개월씩 지난 식품이었을 수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학부모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사람들 꼭 처벌받겠죠? 네, 현재 김미숙을 포함한 15명의 원장과 착한 급식 대표 등 핵심 인물들이 구속됐습니다. 범죄 수익도 추적 중이고요. 며칠 후 선영은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김미숙의 구속 전 인터뷰가 방송됐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본심은 아니었단 말이야. 김미숙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원장님들도 살아남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선영은 TV를 끄고 싶었지만 계속 지켜봤어요. 나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했어. 김미숙은 눈물 연기를 계속했어요. 단지 경영이 어려워서.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죠. 수사 결과 김미숙은 최근 3년간 급식비만으로 약 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니까요. 검찰은 김미숙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어요. 그녀는 재판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선영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김미숙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원장님,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김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재판은 수개월간 이어졌어요. 마침내 김미숙에게 실형이 선고됐죠. 징역 3년, 추징금 3억 원이었어요. 판결이 나온 날 학부모들은 함께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끝났네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한편 새 원장 이영주는 빠르게 해바라기 어린이집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녀는 첫 번째 조치로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죠. 학부모님들께 매달 급식비 사용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이영주가 학부모 회의에서 약속했어요.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영수증과 장부를 공개할 거예요. 또한 그녀는 영양사를 새로 고용해 전문적인 식단을 구성했어요.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제도도 정식으로 도입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의 휴대폰으로 익숙한 번호가 걸려왔어요. 이현주였죠. 선영 씨, 잘 지내세요? 네, 이현주 선생님. 덕분에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요. 제가 김미숙 원장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제공한 자료 중에 다른 어린이집 명단이 있었어요.
그중 몇 곳이 최근 급식 개선 조치를 시작했대요. 선영은 놀랐어요. 정말요? 우리 사건이 영향을 준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해바라기 어린이집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급식 점검이 강화됐대요. 선영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의 투쟁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 거죠. 어느 날 선영은 정미경, 수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정미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너무 두려웠는데 함께 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선영은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같이 있었어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학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낸 용감한 투사들이었죠. 눈이 내리는 12월의 어느 날 해바라기 어린이집 앞에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어린이집 입구에는 우수급식 어린이집 선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선영은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선영 씨, 축하해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새 원장 이영주였죠. 선영은 손을 흔들었어요. 원장님, 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이영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 선영 씨와 학부모님들 덕분이죠.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이 모든 기반을 다져놓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밝고 깨끗한 복도, 새로운 교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 넘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오늘 특별 점검 준비는 다 되셨나요? 이영주가 물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구청에서 나온다고 해서 학부모 대표들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해바라기 어린이집은 이제 구청의 우수급식 어린이집 인증을 받게 됐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난 공간에 대한 인정이었죠. 주방으로 들어서자 바쁘게 움직이는 조리사들이 보였어요. 깨끗한 흰 가운을 입은 그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늘 메뉴가 뭔가요? 선영이 물었어요. 잡곡밥, 소고기 무국, 계절 나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걀말이에요. 조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영은 식재료를 살폈어요. 모든 것이 신선했고 냉장고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에는 식단표와 영양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고 학부모 모니터링 일지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이영주는 선영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결제된 거예요. 급식개선위원회가 정식으로 인정받았어요. 선영은 놀랐어요. 정말요? 우리가 시작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이. 네, 이제 공식 제도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구청에서 이 모델을 다른 어린이집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대요.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점심시간 선영은 배식대 앞에 서서 아이들의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었어요. 지우가 웃으며 다가왔죠. 엄마, 오늘은 달걀말이다. 그래, 지우야. 맛있게 먹어. 지우는 식판을 들고 친구들 테이블로 향했어요. 선영은 식당 가득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가 끝난 후 구청 담당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주방, 식자재 보관실, 그리고 급식 기록을 꼼꼼히 점검했죠. 정말 놀랍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어요. 6개월 전 이곳의 상태를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영주가 미소 지었어요. 모두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점검이 끝난 후 담당자는 우수급식 어린이집 인증서를 전달했어요. 모두가 기쁨의 박수를 쳤죠. 해가 저물 무렵 선영은 해바라기 어린이집을 나서는 길에 박소혜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선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박소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영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선영은 지난 6개월을 돌아봤죠.
김미숙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어요. 착한 급식 관계자들도 모두 처벌받았고요. 횡령한 급식비 일부는 환수되어 어린이집 개선에 사용됐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어린이집 급식 점검이 강화됐다는 거였어요. 수십 곳의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어 개선됐고 아이들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죠. 선영의 투쟁은 단순히 한 어린이집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태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됐어? 인증받았어? 선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수급식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았어. 정태호는 지우를 안아올리며 기뻐했어요. 우리 지우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이제 우수급식 어린이집이래. 축하해야지. 지우는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선영은 문득 생각했어요. 엄마가 조금만 더 빨리 눈치챘으면. 미안해. 그래도 이제 괜찮아. 선영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이제 어린이집 밥 맛있어? 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응, 엄마가 만든 것만큼 맛있어. 선영은 지우를 꼭 안았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출근길에 해바라기 어린이집 앞을 지나갔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등원하는 모습이 보였죠. 웃음소리가 가득한 어린이집,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박소혜 선생님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모든 게 바뀌었네요.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해바라기 어린이집은 이제 진짜 해바라기처럼 밝은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식당, 신선한 재료로 가득한 주방,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학부모와 교사들. 선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린이집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갈 길이 멀었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선영은 지우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